안녕하세요. 셀럽피크입니다. 이제 벌써 11월이 되었고 2025년도 2개월밖에 안 남았네요. 패션 아이템을 주력으로 브랜드 유통 리셀을 하고 있다면 가을, 겨울, 봄, 이 황금 시즌들이 빨리 지나가고 있는 현실이 좀 아쉬울 겁니다. 오늘 다뤄볼 주제는 소싱인데요. 참고로 오늘 영상 내용은 정말 중요하고 어쩌면 유료 강의에서 제가 핵심적으로 다루는 부분이니까요. 교육을 수강하실 분들은 더 집중해서 보시고 교육을 이미 들었던 분들은 소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고 일반 구독자분들은 보시면서 어느 정도 같이 공감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셀러를 하면서 판매처가 중개 플랫폼이든 쿠팡 네이버 스토어든 역시 장사를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하면서 어려운 게 상품 소싱이죠. 특히 크림 포이즌 같은 중개 플랫폼 셀러를 하시는 분들은 소싱만 잘하면 돈을 벌 수 있는 구조인데 쿠팡 같은 마켓보다는 타겟 연령대가 좁기 때문에 빠르게 변화하는 트렌드도 잘 따라가야 하고 크림 같은 플랫폼에서 구매를 하는 딱 20대부터 30대 초반까지 정도의 연령대에 맞춰서 소싱을 해야 하는 게 한편으로는 어려울 수도 있지만 다른 측면으로 생각해보면 그 연령대와 해당 플랫폼에서 핫한 트렌드만 보면 된다는 점이 오히려 편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소싱을 할 때 어떤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다양한 온오프라인 소싱처, 세일, 신규 발매, 리스탁 같은 걸 빨리 캐치하는 정보력, 매입할 때 할인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소싱처 등급이나 할인 수단 등의 보유. 이런 여러 가지가 있겠죠. 물론 이런 것들이 당연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말하고 싶은 건 소싱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인 내가 판매나 소싱을 하려고 하는 그 브랜드와 아이템에 대해서 얼마나 잘 파악하고 있느냐입니다. 그럼 잘 파악하고 있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 가지 부분이 있지만 시간 관계상 오늘은 상품의 시세, 즉 플랫폼에서 형성되는 가격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부분, 소싱하는 상품 매입 판매 가격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대체 무슨 말이야? 상품의 가격이나 가치를 뭘 파악해? 그냥 플랫폼에서 마진 남게 잘 사와서 팔고 돈 벌면 끝이지. 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최소한 크림 포이즌 같은 중개 플랫폼에서만큼은 25년 현재 전업 수준의 수익을 못 만들고 있을 확률이 높다고 확신합니다. 22년도, 23년도까지만 해도 저렇게 현재 가격과 품번 비교만으로도 돈을 벌 수 있었죠. 하지만 지금 25년 현재는 그렇게는 돈 벌기 어렵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중개 플랫폼에서 많은 거래량을 동반해서 거래되는 상품들은 크게 두 가지 분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브랜드 발매가 이상에서 프리미엄이 붙어서 거래되는 아이템들, 두 번째는 발매가 이하에서 거래되는 아이템들. 이런 분류의 아이템들의 예시를 보면서 현재 크림에서 그 상품들이 나타내고 있는 시세의 이유, 적정 거래 가격의 파악이 우리가 최적의 소싱을 하는데 왜 중요한지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크림의 샵의 인기순을 한번 또 볼게요. 자, 보시면은 올 가을엔 역시 경량 패딩이 압도적인 인기를 구가하고 있습니다. 정말 여러 브랜드의 경량 패딩들이 정말 상위권을 다 차지하고 있는데요. 자, 그냥 아무거나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 제품 노스페이스 벤투스 온 자켓 블랙입니다. 노스페이스의 올 시즌 신상 경량 패딩인데요. 브랜드 발매가는 21만 8천원. 시세가 어느 정도 되는지 볼까요? 미디움 사이즈를 기준으로 한번 볼게요. 발매가 올해 이제 9월 전에 이제 발매가 됐고, 발매된 이래로 40만 원대에 이렇게 프리미엄이 붙어서 거래가 되다가 최근에는 30만 원 초반까지 이렇게 좀 내려온 시세를 보이고 있는데, 자, 요것만 딱 보시고도 대표님들이 생각하실 수 있겠죠. 아, 이 상품은 지금 노이스페이스 공홈이든 오프라인이든 어디서도 구매를 쉽게 하기는 어렵겠구나. 이 정도는 뭐 당연히 셀러라면 알아야겠죠. 발매가가 21만 8천 원인데 지금 크림에서 이렇게 40만 원, 30만 원대에 거래가 된다는 소리는 당연히 품절이 되었다는 거겠죠. 이것조차 모르고 이 상품을 품번 검색을 해본다. 그거는 정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자, 어쨌든 21만 8천 원에 발매가 돼서 이렇게 거래가 되고 있는데 지금 어차피 어디서도 살 수 없으니까 그냥 아, 이거 갖고 있으신 분들은 좋겠다 하고 그냥 끝내야 될까요? 아니죠. 이 상품이 판매를 하는 곳, 내가 소싱을 할 수 있는 판매처를 파악해서 거기서 리스트하게 될 때 한 개든 두 개든 매입을 할 수 있다면 해서 판매를 해서 수익을 남겨야겠죠. 이렇게 시세가 좋은데 관심을 끄고 있으면 당연히 셀러로서 안 되겠죠. 이 상품은 그러면 이렇게 시세가 좋다가 왜 이렇게 갑자기 최근에 내려왔을까요? 딱 한 가지 이유는 아니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최근에 노스페이스 공홈에서 리스탁이 많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 상품은. 많은 수량이 리스탁이 됐고 하지만 거의 3, 4분 만에 이제 품절이 났죠.
그랬기 때문에 발매가 이상에서 유지는 하고 있지만 어쨌든 시장에 물량 공급이 더 들어간 거기 때문에 판매를 하고자 하는 셀러들의 물량이 많아졌고 가격 경쟁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렇게 시세가 점점 좀 내려온 추세를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시즌적인 이슈도 있겠죠. 하지만 어쨌든 상품의 시세를 결정하는 가장 큰 원인은 수요와 공급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다른 상품도 한번 볼까요? 무신사 스탠다드의 경량 패딩입니다. 정말 대단할 거 없는 무신사의 PB 브랜드죠. 발매가는 당연히 저렴하겠죠. 109,900원. 자, 이 상품의 지금 시세는 얼마일까요? 미디움으로 한번 볼게요. 이 상품은 작년에 출시가 이미 됐었고 작년에도 발매가 이상에서 리셀 프리미엄이 붙어서 굉장히 핫하게 거래가 되던 상품입니다. 올해도 당연히 많은 물량들이 리스트하게 되면서 나왔고요. 근데 어쨌든 이 상품은 한 번도 발매가 이하로 내려가 본 적 없이 프리미엄을 유지하다가 최근에는 발매가의 거의 2배 이상이 되는 가격에도 거래가 됐었다가 최근에 좀 내려온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상품도 마찬가지로 무신사 공홈에서 리스트하기 계속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될 거예요. 하지만 계속해서 트렌드가 이어지고 있고 이 상품을 구매하고 싶어하는 소비자들이 수요가 계속 있다 보니까 셀러들도 그렇고 실착하려는 소비자들도 그렇고 리스트하게 되는 족족 품절을 내버리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크림에서는 계속 이렇게 프리미엄이 붙어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품도 내가 판매처를 파악하고 리스탁되는 시점을 파악한다면 한 개든 두 개든 사서 수익을 쉽게 얻을 수 있겠죠. 자, 이런 류의 상품들이 지금 품절이 내서 프리미엄이 붙는 이런 게 아까 말했던 첫 번째 케이스죠. 브랜드 발매가 이상에서 프리미엄이 붙어서 거래되는 아이템들. 자, 이런 상품들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발매가 이상에서 프리미엄이 붙어버리면 사실 많은 물량을 매입하기는 어렵다고 보셔야 돼요. 이미 이렇게 인기 상위층에 다 노출이 됐고 많은 거래량을 동반해서 실수요자들도 너무 사고 싶어 하고 셀러들도 매입해서 팔고 싶어 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많이 살 수도 없고 판매처에서도 구매 제한이 걸려 있을 가능성이 높죠. 하지만 이런 것도 셀러라면 나름의 방법으로 최대한 물량을 확보하고 아니면 어느 정도 가격 판단이 되신다면 또 다른 방법으로 매입해서 판매를 하실 수도 있겠죠. 자, 그럼 다음 상품은 많은 분들이 좋아하고 크림에서 거래 비중이 굉장히 높은 이런 스투시 후드 집업 같은 것도 한번 볼게요. 이 상품은 199,000원의 발매가를 가지고 있는 스투시의 베이직 스투시 후드 집업입니다. 애쉬에더 컬러이고요. 자, 이 상품은 스몰이 일반 배송가로 24만원, 미디움이 일반 배송가로 24만 3천원, 라지 20만 5천원, 엑스라지 20만 6천원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보고 좀 전에 그런 경량 패딩처럼 19만 9천원의 발매가인데 이거 다 품절이어서 이 가격이네요.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될까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스몰하고 미디움은 이렇게 프리미엄이 많이 붙어있는 거 보면 이거는 품절 상태고 라지랑 엑스라지는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세한 브랜드나 아이템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을게요. 이거는 이제 교육 들으신 분들이 좀 반발이 있으실 수도 있으니까. 자, 어쨌든 이렇게 많은 소비자들이 구매를 하고 많은 셀러들이 판매를 하는 이런 상품의 이런 시세도 딱 보고 이 시세가 형성되는 이유를 물었을 때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물론 스투시를 다루지 않고 난 여기에 관심이 없어 이런 분들은 당연히 모르는 게 맞죠. 하지만 내가 최소한 의류를 다루고 있고 스투시라는 브랜드를 좀 손을 대고 있다고 한다면 이거는 바로 대답이 나와야 돼요. 아까 언급했던 그런 경량 패딩들하고는 좀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두 번째 발매가 이하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품도 한번 볼게요. 마텐킴이라는 브랜드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가디건 제품입니다. 이 상품도 라지 사이즈로 놓고 보면 23년도부터 거래가 지속됐고 시즌마다 굉장히 높은 시세를 보였던 때도 있고 지금은 많이 낮아진 상태죠. 이 상품의 발매가는 19만 8천원인가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형성되어 있는 가격은 얼마죠? 라지 사이즈 기준으로 최저가 매물이 14만 8천원이네요. 자, 근데 시세를 한번 보죠. 7월, 8월 여름에는 한 13만원 후반대에서 14만원 정도 거래가 되고 있었고 이제 10월 초 추석 연휴까지는 19만원, 18만원대에 막 이렇게 거래가 됐어요. 그러다 지금은 15만원 이렇게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소싱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상품의 그 아이템의 시세의 이유, 적정 거래 가격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이 말의 이유를 이 상품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저 같은 경우는 이 상품을 11만원대, 12만원대에 매입해서
18만 원, 19만 원대, 낮게 판 거는 17만 원대까지 판매를 다 완료했습니다. 이거는 교육을 들으신 분들에게는 다 구매 내역이나 그런 판매 내역을 보여드리면서 설명하기 때문에 입증이 된 거예요. 자, 근데 제 자랑을 하려는 게 아니고 이 상품 같은 경우에 이렇게 지났으니까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어요. 자, 이제 9월 달에 예를 들어서 이 상품이 이렇게 시세가 올라가고 있고 거래량이 되게 많은 상품이다 보니까 품번이나 가격 비교로 상품을 찾으시는 분들이 이 상품을 어디서 찾아서 15만 원, 16만 원대 정도에서 매입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상품이 19만 원대까지도 올라갔다가 내려온 건데 아직도 만약에 안 팔고 있다면 지금 판매를 하면 손실을 보면서 판매를 해야 되죠. 소위 말해서 물린 거죠. 대표님들이 가장 싫어하시는 불려서 못 파니까 재고가 되고 아니면 억지로 팔아서 손해를 보는 경우가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낮게 매입을 한 것도 중요한데 왜 19만 원, 18만 원 요 정도 대에서 다 판매를 하고 판매를 종료했을까요? 저는 미래를 예측할 수 있어서 그랬을까요? 아니죠. 만약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면 제가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고 있겠죠. 그런 게 아니라 저는 이 상품에 대한 이해도가 있고 이 상품을 소싱하는 소싱처나 소싱할 수 있는 가격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체크를 해왔었기 때문에 이 정도면 내가 수익을 볼 수 있는 가격대라고 판단을 하고 매입을 했고 이 상품이 가격이 상승할 때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겠다를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이 정도 시기에서는 이제 판매를 해야겠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매입과 판매를 한 겁니다.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냥 크림에서 핫한 상품이니까 지금 이렇게 오르고 있고 지금 이렇게 딱 검색해 봤을 때는 한 10,000원, 5,000원 남으니까 매입해서 팔아야지 하고 하다가 가격이 올라가니까 더 욕심을 부리고 앞전에 올랐던 이런 시세들이 보이니까 더 올라갈 것 같고 그러니까 팔지 못하고 갖고 있다가 지금 이렇게 시세가 내려오니까 이제 이도저도 못하고 물리신 분들 굉장히 많을 겁니다. 자, 이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크림에서 상품을 판매하지만 크림에 판매하는 그 수많은 상품들에 대해서 내가 다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최소한 저는 신발을 많이 안 하죠. 의류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의류에서 인기가 많은 브랜드나 인기가 많은 아이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를 판단할 수 있는 지표가 있고 상품의 시세를 어느 정도 체크를 하고 이것들의 적정 매입 가격이나 판매 가격을 판단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정말 소싱이고 판매지 않을까요? 그때그때 그냥 품번 비교해서 내가 어떤 할인 수단을 써서 아니면 아울렛의 할인 기간에 가서 사와서 몇천 원 아니면 운 좋으면 10,000원 이상을 남기고 판매해서 수익을 보는 이런 형태로는 사실상 대표님들이 원하는 몇백만 원 이상을 매월 벌어들이는 그런 판매 활동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결론은 내가 판매할 상품을 매입할 때는 그 아이템과 브랜드에 대한 약간의 이해도가 있어야 되고 그러려면 최소한 크림 안에서 거래량이 많은 브랜드와 아이템들에 대한 공부를 크림 안에서 혹은 포이즌 안에서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매입을 할 때는 매입하는 그 상품의 그 가격이 내가 수익을 볼 수 있는 적정한 가격대인지도 판단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 말은 매입 후에 크림 시세가 상승하거나 하락할 때 그 이유 또한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명확한 상승과 하락에 대한 이유를 정의할 수 없는 주식을 하는 게 아닙니다. 각각 상품에 대한 시장의 가치가 존재하는 실물을 거래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시세에는 정확한 이유가 존재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동반되는 매입을 해야만 수익을 잘 보고 적절한 시기에 판매를 해서 수익을 확정할 수 있고 반대로 어떤 변수가 발생해서 상품 시세가 하락해도 적절하게 대응이란 걸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떠세요? 어렵나요? 당연히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거고 교육대 대표님들은 이런 과정이 가능하도록 10시간이 넘게 교육을 듣게 되시는 겁니다. 교육을 이미 받으신 분들 중에서 아직도 난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계속 적용해 보시고 저랑도 얘기해 보시면서 노력하시다 보면 적응이 되실 겁니다. 많은 대표님들이 교육을 수강하고 나서 수익을 올리고 하시는 걸 보면서 역시 노력하면 다 된다는 걸 저는 확인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오늘은 소싱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요. 오늘 영상을 업로드하면 또 몇몇 대표님들이 연락 오실 것 같아요. 자꾸 유튜브에서 중요한 내용을 공개한다고 하실 것 같은데 교육 들으신 대표님들은 이미 다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이 정도만 들어도 그렇게 들리시는 거니까 그냥 가볍게 봐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 셀러피커였습니다. 감사합니다.